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첫 번째 뉴스는요, 고민정 의원이 어제 뭘 발표했냐면요, 일종의 블라인드 채용법을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신은 이 경희대 분교를 나왔는데, 분교 캠퍼스를 나왔는데, 이 분교 캠퍼스 나왔지만은 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KBS까지 입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국회의원까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대대적으로 이 공공기관에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반드시 시행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법을 만들겠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법 이름이요, 블라인드 채용법인데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이고요. 정식 이름은 공공기관 공정채용법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공동 발의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자랑 삼아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 고민정 얘기할 때마다 참 수준이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관두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느냐. 이러니까 이게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 완전히 실패의 실패 연속일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민정 하나만 봐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어제 이 고민정 의원이 페북에 이러한 공공기관의 공정체육법 제정안을 발의한 걸 가지고요. 지금 경기대 캠퍼스 그리고 본교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자, 그 난리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첫째로는요, 고민정 의원이 재학할 때는 경희대 수원 캠퍼스가 분교였는데 지금은 이게 다 바뀌었다고 그래요. 경희대 국제 캠퍼스로 바뀌었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제 캠퍼스가 됐는데 이거를 분교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반발로 이어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해서 보니까 경희대가 이 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가 있고요. 옛날 본교. 그리고 용인에는 국제 캠퍼스, 남양주에는요, 광릉 캠퍼스. 그래서 이 캠퍼스를 2호나 3호나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 서울 캠퍼스는 인문사회, 그 다음에 의약학, 기초과학, 순수예술, 그래서 순수학문 위주로 되어 있고요. 국제 캠퍼스는 공학과 응용과학, 국제화, 현대예술과 체육, 이런 응용학문 위주로 특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정 의원이 자기가 다녔을 때의 인식만을 가지고 분교였다, 이러니까 이제 폄하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교 서울 캠퍼스에 있든 아니면 수원 캠퍼스에 있든 졸업생들과 그 다음에 재학생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느 불만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어학과는 서울 캠퍼스 중국어 교육과를 폐과시키고 당시 수원 캠퍼스로 이전했다. 중국어 학과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학과가 서울 캠퍼스에 이전했다. 그리고 고민정이 때문에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지금 발칵 뒤집혀졌고, 모교의 상황도 모르면서 무슨 이유에서, 즉 팩트도 모르면서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그렇게 비하하고 졸업생 재학생들의 사기를 좌우시키느냐. 제대로 알고 좀 얘기하라. 입법하면서 모교를 비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요, 고민정의 학력 허위 기재 논란을 보도하면서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분교라고 표기해서 총학생에서 기자 PD와 직접 통화하는 등 학교가 날리는 바 있다. 도대체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몇 번째냐. 자신을 키워준 모교에 도움은 주지 못할지언정 배응망덕한 짓 그만해라. 제발 그놈의 입 좀 조심하라. 예. 이렇게 지금의 비판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 의원이 분교를 인정했다. 블라인드 테스트야만 입사가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강력히 지금 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정이가 이 학교에도 욕을 먹이고 있고 국회의원에도 욕을 먹이고 있고 참 수준 이하다라고 하는데, 역시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이 김부선 씨, 강용석에게로 화살을 돌렸어요. 강용석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재명보다도 더 끔찍하고 조국보다도 더 끔찍하다. 이거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려서 이 강용석 변호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강용석, 조국,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나는 이재명보다도 강용석이 더 끔찍하고 싫다. 빨리 공개 사과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가세연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그 수많은 남녀 재벌, 연예인, 정치인, 민간인, 사생활 죄다 까발리면서 인간이면 보도만 강용석 특집 한번 다뤄줘야 하는 게 예의고 도리 아니냐. 상당히 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강용석 이 변호사는 뭘 변호하고 있냐면, 지금 김무선 씨는 무상연애를 했다. 2007년부터 1년간 이재명하고 연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이거는 헌증과 마약 상습 봉역자다. 이런 취지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 씨의 무상연애, 이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무선 씨가, 이거 내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보상하라, 배상하라. 그래서 3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2018년도 9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이죠. 지난 8일 날, 이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내년 1월 5일로 미뤄졌어요. 이 얘기는 김무선 씨 측에서 뭐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좀 보자, 신체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것이 재판부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김무선 씨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 읽어볼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5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 변호사하고 재판을 쭉 해오다가 김무선 씨가 지난 7월 달에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어요. 장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장 변호사가 이재명 민사 소송 사건의 무료 변론을 기꺼이 맡아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도 좋았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난 7월 달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김무선 씨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사기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과연 무엇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게 됐는지 김무선 씨도 조금 자세하게 내놔야. 김무선 씨 지금 한마디 하면 전 언론이 다 받아서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제대로 좀 이 강용석 이 변호사와의 관계도 좀 밝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요, 윤석열 총장한테 최근에 또 이재명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도 이 둘 중에 하나 떨어진 사람은 영창 가야 된다 했는데, 살살 달려다라, 자기 남친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김무선 씨 마음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초지일관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계속 좀 뽑아달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또 아까 이제 고민정 후폭풍인데요. 이재명 후폭풍이 지금 되게 세게 불고 있어요. 무슨 후폭풍이냐? 김혜경 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후폭풍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요, 부산 비하 발언이에요. 부산 비하 발언. 뭐라고 했냐면은 이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이 젊은 대표들하고 어제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카페집에서 이 대화를 나눴어요. 거기에서 이 지역 소멸 얘기, 균형 발전 얘기 이런 걸 하다가, 균형 발전이 인재 부족 문제 해결의 단초다. 그러니까 균형, 이 지방 간에 잘 균형 있게 발전되면 그 동네 인재들도 그 회사 갈 텐데, 이게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즉 균형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인재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말을 또 슬쩍 바꿨잖아요.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부산 시민 학생 할 것 없이 지금 다 난리가 나 있고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드디어 한마디 꺼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사고의 틀,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 표 받으려고 부산 왔는데, 표 받으려고 부산 와서 부산을 말하자면 비판하는 발언, 이거 제정신이냐? 이렇게 강력히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박현준 시장이 내놓은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남보다 재미없다고 해서 더 놀랐다. 이분 역시 사고의 틀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한 걸음도 못 나오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럽다. 그러면서요, 땅만 개발하면 대박이 나고 기업과 사람은 몰려들고 풍부한 세수로 도정하면서 세금 풀어 얼마든지 인기 얻을 수 있었던 경기도 같은 것은 참 재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방은 정말 재미가 없다. 떠나는 기업과 사람 잡기에도 힘에 붙이고 뭐 하나 유치해 오려면 경기도보다 100배 이상 힘든 곳이 바로 지방이고 또 부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지방에 사는데,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점점 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일국주의로 인해서 기여와 과정, 결과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공정사회가 되려면 하나의 발전축이 아니라 복수의 발전축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 불공정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니다. 그래서 이 판국에 도움은 못 줄 망정, 쪽박 찰 일은 아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건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머리 구조가 이게 사과한다고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표로 심판해줘서 잘못된 버릇, 인격, 그리고 성 감수성 이런 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비평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여당이 종부세 고지서 발동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종부세 지금 폭탄이 터져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확 돌아섰잖아요.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예요. 여당이 지금 25번, 6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전세비 올라가죠. 집값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뭐가 올라가느냐?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금 폭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간에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가파르게 세금 인상의 이 폭이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살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1주택자, 아니 내가 살려고 집을 만드는 것이지 산 거지 거기다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에 떨어져요. 더군다나 뭐 저도 이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퇴한 분들 지금 뭐 다 80세, 90대, 100세까지 살잖아요. 은퇴한 분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폭탄을 던지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팔면은 양도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세금, 저리 가도 세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부동산 정책의 심판, 이 비율이 여론조사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가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특히 20대, 30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방금 전에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전면 검토하겠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아주 말하자면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이 종부세 1주택자 안 받겠다. 이런 걸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의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스윙 보터에 해당하는 20대, 30대들에게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공약상 하나만 가지고서도 정권 교체를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칼자루를 접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북에 뭐라고 입장문을 조금 전에 내놨는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서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겠다. 아주 파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세금도 낮춰주고 내년 내후년의 세금도 낮춰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 1주택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게 장기 보유자 이런 분들에게는요 아예 세금을 갖다가 상속할 때까지 또는 매각할 때 한꺼번에 내도록 납부 유예를 추진하겠다. 아주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는 세금 폭탄의 부담을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낮춰주겠다라는 혁신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고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월에 대한 이중과세, 그다음에 조세 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다. 정확히 짚은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법률 가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의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 대목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범죄 취급에 자기네가 정책이 실패돼 갖고 집값이 올랐는데 마치 모든 국민이 다 투기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처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고객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고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 아니다.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이 실상을 너무 정확하게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종부세는 이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1일인데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국내에 있는 각종 이 주택과 토지 이런 거를 쭉 합산해 갖고 이제 매기잖아요. 그런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에는요, 이 공시가격이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인데 이게 너무 급격히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세금 종부세 폭탄이 지금 떨어지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곧 종부세 말하자면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데 이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거 표 내년 3월달 표 이거 나오겠어요?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 꼼수 종부세 통지서를 말이죠. 내년에 지금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보니까 세금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초과세수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초과세수분이 10에서 15조밖에 안 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에는 지금 20조에서 25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부세 제일 덩치가 크니까 이 유예 납부 통지서를 내년도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자연스럽게 내게끔. 그러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자면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꼼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법으로다가 금년에 다 종부세 통지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으로 유예하려면요, 법을 개정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180석 가져오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부세 부담이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좀 버틴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종부세 내는 이 종부세 부담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래도 종부세 저래도 종부세 해서 이것이 이제 이번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고가주택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지역, 서초 이 앞구리 법학 이런 데에 이 종부세 부담률이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유세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아주 절절 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비율이요. 20대에서는 무려 54%, 30대는 64%나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12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부정평가한 사람 중에 대통령 업무 수행 부정평가한 이 응답자 중에 37%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 홍보 통지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이제 테마주를 보면요, 윤석열은 지금 급등하고 있고 홍준표는 하락하고 있고 이재명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래서 후보의 운명과 관련해서는요, 테마주만이 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의 경우에는 연초에 5,063원이었는데 최고가를 13,134원을 찍고 지금은 6,955원으로 연초 대비 37%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이 이제 11월 5일입니다. 윤석열 테마주의 경우에는요, 연초에 5,366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가는 18,142원을 찍고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5일 기준 12,436원. 그래서 131%가 늘어났어. 이재명 주 테마주 대비 4배가 높게 지금 이 가격 형성이 되고 있고요.
홍준표 테마주의 경우에는 연초에 3,699원이었는데요. 정점이 11,086원. 그러다가 최근 11월 5일 기준 5,202원. 그래서 40%가 올라갔다. 이걸 보면 최고만이 급등이 윤석열 총장 131%, 그 다음이 홍준표, 그 다음이 이재명. 이게 바로 여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주택 문제, 세금 문제는 뭐 그 정도로 보고, 하여튼 민간 연구소 이 전문가들도요, 집값 내년에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정 관련 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작년 4.15 총선에서요, 민주당한테 완전히 속았고 망신당했어요. 지금 정의당 의원 몇 세요? 3석인가 뭐 4석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망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주면 한 15에서만 늘어날 줄 알고 심상정이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딱 까보니까는 완전히 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등을 지고 있잖아요. 이재명이야 후보 단일화 어림도 없다, 가당치 않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불로소득 잡겠다는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정권교체 포장술에 민주당 지지자를 또 씁쓸해한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엔티 페미니즘 기치나 가상화폐 과세 유보를 보면서 이분이 더 차별을 하면 국민의힘 문턱까지 가겠다고 생각했다. 단일화는 가당치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 진보 좌파들의 맞아면 이 좌표에서 우파들의 좌표 쪽으로 이재명 몸, 이 마인드,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절대 단일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어요. 대장동 특검 그대로 받아라. 그리고 민주당 이미 탈선한 지 오래다. 국민들이 내로남불 정치로 평가하고 신구 기득권이 한몸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대장동 사건이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더 버티면 국민들이 단정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바로 공존에 있다. 많은 분이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말씀하시는데 공존이라 생각한다. 공존이라 생각한다. 공정은 공존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상정이가 말이죠. 뒤늦게 말하면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 가지고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녁길의 한보정론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